하늘이 갑자기 여수공항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서더니 코를 급하게 킁킁거리며 눈빛이 보이지 않는 벽을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났다. 박민재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늘이가 이렇게 반응했던 마지막 순간은 2년 전 공항에서 소규모 밀수 사건을 적발했을 때였다. 그때는 단순한 화물 상자 속에 숨겨진 가짜 명품 가방이었지만 오늘 그의 가슴 속에서 맴도는 불안은 훨씬 더 무거웠다. 손에 쥔 하늘이의 목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수공항의 아침은 늘 그렇듯 평화로웠지만 그의 직감은 조용히 속삭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7월 15일 아침 여수공항은 여름 햇살 아래 활기로 가득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 작은 공항은 국내선과 몇몇 단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족 같은 공간이었다. 오늘은 여수바다 축제의 첫날로 공항, 로비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축제 배지를 단 승객들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순천만 근처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소금 내음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다. 공항 스피커에서는 아리랑 민요가 낮게 울려 퍼졌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았다. 햇빛은 유리창을 통해 복도를 환히 비쳤지만 민재의 손에 쥔 커피 잔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박민재는 공항 보안팀의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15년간의 경력은 그의 눈빛에 침착함을 더했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는 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하늘이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늘 젊은 열정을 되찾곤 했다. 그의 손은 늘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재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10년 전 오빠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하늘이는 그의 눈이자 귀였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심장이었다. 하늘이는 K9 국립훈련소에서 자란 벨기에 셰퍼드였다.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털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귀는 늘 쫑긋 세워져 있었다. 하늘이는 충성심과 침착함으로 유명했다. 그는 결코 과잉 반응하지 않았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만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늘 아침 그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민재는 하늘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하늘아, 오늘도 잘해보자. 복도를 지나며 민재는 관제사 정수빈과 마주쳤다. 수빈은 민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친구였다. 그녀는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공항의 하늘을 지켰다.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뒤로 살짝 스치는 근심이 보였다. 민재야, 어젯밤 레이더에 약간의 잡음이 잡혔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수빈은 말을 멈추고 머뭇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꽃무늬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팀에 말해봐. 축제 때문에 바빠서 놓친 걸 수도 있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하늘이를 쓰다듬었다. 수빈은 미소를 되찾으며 그래, 하늘이가 있으니 걱정 없지 라고 답했다. 공항 커피숍에 들른 민재는 강미숙 할머니와 마주쳤다. 미숙 할머니는 공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다. 그녀는 늘 공항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그녀는 민재에게 팥떡이 든 상자를 건넸다. 민재야, 이거 먹고 힘내라. 미숙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래된 도자기, 커피 잔은 수빈의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다. 잔에서 나는 커피 향은 민재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었다. 미숙 할머니는 떡 상자를 건네며 문득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 기술자 하나가 좀 이상해. 외국 카드로 계산하더라고. 여수에서 그런 사람은 드물지.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살짝 만지며 웃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외국 카드라니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 보았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떡 상자를 잠깐 킁킁거리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그 사람 또 오면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복도로 돌아온 민재는 하늘이와 함께 보안 점검을 이어갔다. 공항은 축제로 인해 평소보다 북적였다. 한복을 입은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축제 배지를 손에 들고 뛰어다녔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천천히 걸었다. 하늘이는 늘 그의 왼쪽에 바짝 붙어 걸으며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공항의 모든 냄새를 지도처럼 그리는 듯했다. 민재는 그 모습에 늘 감탄했다. 하늘아, 너는 내가 못 보는 걸 다 보지?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코가 빠르게 움직였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목줄을 당겼다. 하늘이는 기술 관제실로 통하는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다. 하늘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을 향해 코를 댔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아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하늘아. 뭐야? 이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재는 무정이를 들고 상급자인 최영호 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기술 관제실 문 앞에서 하늘이가 반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최 중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다. 민재 확인해봐.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진정시켰다. 그는 문틈을 다시 살펴보았다. 기름 냄새는 미묘했지만 하늘이가 이렇게 반응한 적은 드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간단히 메모했다. 7월 15일 오전 8시 30분 기술관제실 기름 냄새 하늘이 반응. 간 민재는 하늘이를 데리고 복도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미숙 할머니의 말과 하늘이의 반응으로 가득했다. 공항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승객들은 웃으며 체크인을 하고 직원들은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민재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아, 네가 뭘 찾은 거지?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민재에게 확신을 주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다시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잔에 남은 커피는 이제 식어 있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귀에는 하늘이의 숨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재가 기술 관제실 문에서 멀어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하늘이를 향하고 있었다. 하늘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여수공항 기술 관제실 바닥에 코를 바짝 댔다.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박민재는 아침의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기술 관제실 문 앞에서 하늘이가 보여준 반응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미숙 할머니가 말했던 외국 카드로 계산하는 기술자 이야기가 자꾸만 그의 생각을 맴돌았다. 민재는 손에 쥔 하늘이의 목줄을 살짝 당기며 숨을 골랐다. 여수공항의 복도는 여전히 축제의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늘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경고하는 듯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하늘아, 우리가 뭘 찾는지 알아낼 거야. 7월 15일 오후 여수공항은 축제의 열기로 더욱 뜨거워졌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 작은 공항은 바다 축제의 중심지로 로비에는 색색의 축제 배너가 걸려 있고 직원들은 파란색 물고기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았다. 햇살은 유리창을 뚫고 복도를 뜨겁게 달궜다. 공기 중에는 바닷바람과 함께 공항 식당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멀리 광장에서는 축제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복도 끝에 안내 스크린은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알렸지만
민재의 눈은 그 너머 기술 관제실로 향하는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재는 아침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은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하늘이는 여전히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렸다. 그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는 문틈을 통해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엔 아침보다 더 강렬했다. 그는 무정이를 들어 최영호 중령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오지훈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지훈은 민재의 동료이자 공항 보안팀의 막내였다. 그의 얼굴엔 늘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재 형 여기서 뭐해? 하늘이가 또 뭐 이상한 거 냄새 맡았나? 지훈은 농담처럼 말하며 손으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보았다. 지훈아, 이 문 왜 잠겨 있었어? 아침에 하늘이가 여기서 반응했어.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아, 그냥 보수 작업 중이라. 그래, 기계 좀 손봤어. 별거 아냐.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재는 지훈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재는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편했다. 지훈은 늘 밝고 믿음직한 동료였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스쳤다. 민재는 하늘이를 진정시키며 복도로 돌아왔다. 그는 지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하늘이의 반응은 그를 망설이게 했다. 하늘아, 너는 절대 틀리지 않지. 그는 하늘이의 귀를 살짝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공항 식당으로 향한 민재는 정수빈과 다시 마주쳤다. 수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수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수빈아, 레이더 잡음 아직도 계속돼. 수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응, 민재야, 오늘 새벽에도 잡음이 잡혔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돼. 기술팀에 말했는데 그냥 기계 노후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녀는 손에 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수건에는 연분홍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민재는 수빈의 말을 곱씹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이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수빈의 도시락 냄새를 잠깐 킁킁거리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가 뭔가를 찾았으면 우리도 믿어야 해.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민재야. 하늘이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당을 나선 민재는 기술 관제실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김태훈이 나왔다. 태훈은 공항의 기술자였다. 늘 말수가 적고 그의 얼굴은 마치 감정을 숨기려는 듯 무표정했다. 그는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를 멈춰 세웠다. 태훈 씨, 여기서 뭐 했어? 하늘이가 아침부터 이 문 근처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어. 태훈은 잠깐 민재를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에어컨 시스템 점검했어요. 기름 냄새는 그 때문일 겁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민재는 태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늘이는 태훈의 공구 상제코를 가까이 댔다. 그의 꼬리가 빠르게 흔들리더니 짧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목줄을 당겼다. 태훈 씨, 이 상자 좀 열어봐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경찰관님, 그냥 공구예요. 시간 없어요. 그 순간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민재 형, 괜찮아. 내가 태훈이 형이랑 같이 점검했어. 별거 아냐.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재는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다시 떨리는 것을 보았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하늘이가 이렇게 반응한 건 처음이야. 그는 하늘이를 진정시키며 태훈과 지훈을 쳐다보았다. 태훈은 공구 상자를 단단히 쥐고 복도를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빨랐다. 하늘이는 태훈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늘아,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추가했다. 7월 15일 오후 2시 기술관제실 태운 공구상자 하늘이 반응. 민재는 수빈의 말을 떠올렸다. 레이더 잡음, 태운의 묘한 태도, 지훈의 초조한 눈빛,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복도를 걸었다. 공항은 여전히 축제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민재의 귀에는 하늘이의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렸다. 오후가 깊어지며 공항은 더욱 분주해졌다. 민재는 수빈과 함께 관제실로 향했다. 수빈은 레이더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민재야, 이거 봐. 매일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잡음이 잡혀. 기술팀은 그냥 노후 문제라고 하지만 난 이상해.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데이터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빈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시스템에 손을 댄 거야. 그 순간 하늘이가 관제실 바닥에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민재는 하늘이를 따라갔다. 문틈으로 다시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는 무정이를 들고 최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기술 관제실에서 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반응해요. 최중령의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들렸다. 민재 조심해, 필요하면. 기술팀을 불러 민재는 하늘이를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기름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기름을 만져보았다. 냄새는 아침과 똑같았다. 하늘이는 바닥을 킁킁거리며 한쪽 구석으로 갔다. 그의 코는 마치 보이지 않는 흔적을 쫓는 듯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늘아, 우리가 뭘 찾은 거야?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오후 3시 기술관제실 기름, 방울 하늘이 지속 반응.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문을 닫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태운의 공구상자, 지훈의 떨리는 손수빈의 레이더 데이터.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아직 조각이 부족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아, 너는 이미 답을 아는 거지. 민재는 식당으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찌개의 뜨거운 맛이 그의 긴장을 잠시 녹여주었다. 그는 수빈의 손수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빈아, 어머니 건강하시지?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민재야, 엄마가 이 손수건 주시면서 늘 조심하라고 하셨어. 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다. 조심하라. 그의 직감이 다시 울렸다. 오후가 저물며 공항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민재는 하늘이와 함께 복도를 걸었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축제의 북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하늘이의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렸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민재가 관제실 컴퓨터를 확인하던 순간 화면에 이상 신호가 깜빡였다. 그는 데이터를 저장하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 하늘이가 보안 사무실 안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코는 마치 민재의 눈앞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박민재는 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다. 관제실 컴퓨터에서 깜빡이던 이상 신호가 사라진 순간 그는 직감했다. 누군가가 그들의 발자취를 지우고 있었다. 강미숙 할머니가 말했던 외국 카드 김태훈의 묘한 태도, 그리고 오지훈의 떨리는 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아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부족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쥐며 속삭였다. 하늘아,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하늘이의 눈빛은 그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여수공항의 아침은 축제의 활기로 가득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7월 16일 아침 여수공항은 바다축제의 2번째 날을 맞아 더욱 활기찼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항, 로비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축제 광장에서 나는 북소리와 함께 습한 바람이 느껴졌다.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공항 식당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직원들은 여수 엑스포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를 달고 있었다. 복도 끝에 안내판은 비행 스케줄을 알렸지만 민재의 눈은 기술 관제실로 향하는 복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민재의 손에는 비빔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그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정수빈의 말을 떠올렸다. 레이더 잡음이 매일 밤 반복된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하늘아,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정수빈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민재야, 새 데이터 확인해 봤어. 레이더 잡음이 어젯밤에도 잡혔어. 정확히 새벽 1시 30분. 수빈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불규칙한 신호 파형이 표시되어 있었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살폈다. 수빈아, 이건 누군가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이야. 기술팀은 뭐래? 수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전히 기계 문제라고만 해.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어.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준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늘이도 어제 기술 관제실에서 반응했어. 거기서 시작해야 해. 그는 하늘이를 일으켜 세웠다. 하늘이는 즉시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수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빈아, 같이 가자. 내 데이터랑 하늘이의 코가 답을 줄 거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챙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기술 관제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재는 오지훈과 마주쳤다. 지훈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민재 형, 또 여기야. 하늘이가 왜 자꾸 이 문에 집착하는 거지? 지훈은 농담처럼 말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코를 댔다. 그의 꼬리가 빠르게 흔들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아, 어제 태훈 씨 공구 상자에서 하늘이가 반응했어. 뭔가 이상해. 지훈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형, 그냥 기름 냄새 아니야. 태훈이 형이 에어컨 고쳤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했다. 민재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지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를 따라 관제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빈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민재야, 여기 봐. 이 신호는 외부에서 온 거야. 누군가 시스템에 침투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관찰했다. 하늘이는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코를 바닥에 댔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민재는 그를 따라갔다. 바닥에는 미세한 기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이 동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동현은 공항의 젊은 기술자였다. 그의 얼굴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낡은 헤드폰이 들려 있었다. 민재형, 수빈 누나, 무슨 일이야? 동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민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동현아,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봐.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거 봐. 누군가 매일 밤 서버에 접속했어. 하지만 로그가 지워졌어. 근데 숨겨진 백업 파일이 있어. 민재는 동현의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백업 파일에는 외부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동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IP는 고흥에 있는 오래된 창고에서 온 거야. 공항 근처야.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흥이라니.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무정이를 들고 최영호 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기술관제실에서 하늘이가 또 반응했습니다. 서버 로그에서 고흥 창고로 연결된 IP를 찾았습니다.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최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았다. 민재팀을 준비해라. 하지만 조심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현과 수빈을 쳐다보았다. 동현아 백업 파일을 저장해. 수빈아 레이더 데이터 계속 모니터링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하늘아,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문틀에 기대며 말했다. 민재형 고흥까지 가게 그냥 서버 오류일 수도 있잖아. 축제 때문에 바빠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다. 민재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아 하늘이는 절대 틀리지 않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하늘이는 지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훈아 같이 가자. 네가 기술팀이니까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최중령에게 최종 보고를 마쳤다.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추가했다. 7월 16일 오전 9시 서버 백업 파일 고흥 IP 하늘이 반응.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아 우리가 뭘 찾을까?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민재에게 확신을 주었다. 민재는 도시락을 정리하며 동현에게 말했다. 동현아, 네가 이걸 찾아낸 거야. 잘했어. 동현은 헤드폰을 만지며 웃었다. 형,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못 찾았죠.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쓰다듬었다. 의리란 때로는 진실을 찾는 용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코가 빠르게 움직였다. 민재는 하늘이를 따라갔다. 문틈으로 다시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기름 방울이 또 남아있었다. 그는 손으로 기름을 만져보았다. 냄새는 여전히 강렬했다. 하늘이는 바닥을 킁킁거리며 한쪽 구석으로 갔다. 그의 코는 마치 보이지 않는 흔적을 쫓는 듯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서버렉이 놓여 있었다. 하늘이는 렉 아래로 코를 댔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렉 아래를 더듬었다. 그의 손에 작은 금속 물체가 잡혔다. 그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전자장치였다.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동현을 불렀다. 동현아, 이거 봐. 동현은 장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형, 이건 데이터 전송 장치예요. 누군가 이걸로 데이터를 빼내고 있었어요. 민재는 즉시 최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서버 렉에서 전자장치를 찾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장치로 의심됩니다. 최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 그 장치를 확보하고 고흥으로 이동 준비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치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 나도 몰라. 기술팀 문제일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했다. 민재는 하늘이를 진정시키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전자장치, 고흥, IP 지훈의 묘한 태도. 그는 수빈을 보며 말했다. 수빈아,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 공항을 노리고 있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재야 하늘이가 있으니까 우린 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도시락을 정리하며 동현에게 말했다. 동현아, 네가 이걸 찾아낸 거야. 잘했어. 동현은 헤드폰을 만지며 웃었다. 형,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못 찾았죠.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쓰다듬었다. 의리란 때로는 진실을 찾는 용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러다 하늘이가 위험해질 거야. 하늘이가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여수 공항,
기술 구역으로 통하는 철문에 고정되어 마치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박민재는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러다 하늘이가 위험해질 거야. 그 익명의 메시지는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보낸 것일까? 김태훈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며 숨을 골랐다. 그는 하늘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 없이 단호했다. 하늘아, 우린 멈출 수 없어.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여수공항의 복도는 축제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귀에는 하늘이의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렸다. 7월 16일 저녁 여수공항은 비로 젖어 있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항은 바다 축제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에 휩싸였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고 복도의 조명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축제 광장에서 나는 불꽃놀이 냄새와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가 뒤섞였다. 공항 식당에서는 보리차의 따뜻한 향이 퍼졌고 직원들은 여수공항 로고가 새겨진 비옷을 입고 바삐 움직였다. 멀리서 축제의 불꽃놀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고흥의 어두운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민재는 보안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영호 중령에게 보고할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어제 발견한 전자장치를 떠올렸다. 손톱만 한 그 장치는 공항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계였다. 그는 이동현이 찾아낸 고흥 IP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고흥 오래된 창고, 그의 직감은 그곳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동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낡은 헤드폰은 목에 걸려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민재형 장치 분석 끝냈어요. 이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외부로 보내는 장치예요. 고흥 창고에서 신호가 시작된 게 확실해요. 동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동현을 쳐다보며 말했다. 동현아, 이걸 찾아낸 건 너야 잘했어. 동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헤드폰을 만졌다. 민재는 하늘이를 일으켜 세웠다. 하늘아, 다시 가보자. 그는 하늘이를 데리고 기술 구역으로 향했다. 비로 인해 복도는 축축했고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늘이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걸었다. 그의 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는 기술 관제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아보았다.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오지훈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의 비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민재 형, 아직 여기야. 비 오는데 뭐해?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민재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아, 어제 태훈 씨 공구 상자에서 하늘이가 반응했어. 그리고 오늘 이 문에서도 똑같이 반응했어. 뭔가 이상해. 지훈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형, 비 오는데 고흥까지 갈 건 아니지. 그냥 서버 오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했다. 민재는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직감은 지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훈아, 최중령님께 보고했어. 고흥 창고를 확인해야 해. 지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형, 내가 기술팀이니까 같이 가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다. 하늘이는 지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재는 최영호 중령에게 최종 보고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 중령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민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 KNPA 특수대와 협력해서 고흥 창고를 급습할 준비를 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중령님, 하늘이가 계속 기술 구역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답이 있을 겁니다.
최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해라. 민재 하늘이를 믿어. 민재는 하늘이를 데리고 기술 구역으로 다시 향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복도는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문틈을 통해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를 확인했다. 하늘이는 문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문틈을 비췄다. 그 순간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숫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076 인남 400 KT. 민재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동현에게 연락했다. 동현아, 코드 하나 찾았어. 확인해봐. 동현은 즉시 태블릿을 열어 코드를 입력했다. 몇 분 후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 코드 공항, 보안 시스템의 백업 키예요. 누군가 이걸로 서버에 접근했어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아,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민재는 최중령에게 종이 코드를 보고했다. 최중령은 즉시 부산 KNPA 특수대와의 협력을 지시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보리차의 따뜻한 향은 그의 긴장을 잠시 녹여주었다. 그는 동현을 보며 말했다. 동현아, 네가 이걸 찾아낸 거야? 잘했어. 동현은 헤드폰을 만지며 웃었다. 형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못 찾았죠. 민재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실은 때로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 하늘이가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비옷을 입고 하늘이를 데리고 차고로 향했다. 부산 KNPA 특수대가 곧 도착할 터였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공항의 조명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반짝였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3번 확인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차고로 들어가 특수대와 합류했다. 그는 하늘이를 채 태우며 속삭였다. 하늘아, 이번엔 네가 길을 보여줘.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마주쳤다. 민재는 차 문을 닫고 고흥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비바람 속에서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재는 지훈이 팀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가 차 뒤쪽을 향해 크게 으르렁거렸다. 고흥의 폭우 속에서 하늘이가 어둠을 뚫고 달렸다. 그의 코는 창고 문으로 팀을 이끌었고 그곳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재는 하늘이의 갑작스러운 으르렁거림에 심장이 철렁했다. 차 뒤쪽을 향한 하늘이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를 긴장시켰다. 오지훈이 팀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재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의 떨리는 손, 그의 피하는 눈빛. 민재는 손에 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하늘아, 우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단호했다. 고흥의 창고가 그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쥐고 있었다. 민재는 하늘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7월 16일 밤 전라남도 고흥의 오래된 창고는 폭우 속에 잠겨 있었다. 한때 군사보급 창고로 쓰였던 이곳은 이제 녹슨 철문과 부서진 창문만 남아 있었다. 빗줄기는 창고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공기 중에는 젖은 흙과 녹슨 철의 냄새가 뒤섞였다. 여수바다 축제의 불꽃놀이 소리는 멀리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곳은 고요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재와 부산, KNPA 특수대는 비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앞에 섰다. 하늘이는 민재의 곁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어둠을 응시했다. 민재는 팀을 이끌며 창고 문 앞에 섰다. 그의 비옷은 이미 젖어 무거웠지만 손에 쥔 하늘이의 목줄은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하늘이의 털은 비로 젖어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재는 최영호, 중령의 지시를 떠올렸다. 조심해라. 민재 하늘이를 믿어. 그는 하늘이의 귀를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늘아, 네가 길을 보여줘.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코를 바닥에 대고 문으로 다가갔다. 이동현은 민재의 뒤에 서서 태블릿을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다. 민재 형 창고 안에서 신호가 잡혀요. 누군가 아직 안에 있어요. 동현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또렷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수대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문부셔 팀원들은 철문을 부수며 안으로 돌진했다. 하늘이는 민재를 이끌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창고 안은 차가운 조명 아래 어지러웠다. 낡은 선반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 얼룩이 흩뿌려져 있었다. 중앙에는 노트북과 전자장치들이 놓인 테이블이 있었다. 하늘이는 테이블로 직진하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꼬리가 빠르게 흔들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테이블을 살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공항 데이터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동현은 즉시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다. 형, 이거 공항 서버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중이었어요. 암호화된 파일이 외국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하늘이를 따라 창고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상자에 숨겨진 또 다른 전자장치가 있었다. 하늘이는 상자에 코를 대고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장치를 꺼내 동현에게 건넸다. 동현아, 이거 분석해. 동현은 태블릿을 열어 장치를 연결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형, 이건 원격 조종 장치예요. 공항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걸로 비행 스케줄을 망칠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손전등을 비췄다. 김태훈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민재는 즉시 소리쳤다. 태훈 씨, 그거 내려놔. 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경찰관 이 버튼 하나면 공항 데이터는 끝장이야. 그는 리모컨을 누르려 했다. 민재는 하늘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늘가. 하늘이는 태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이빨이 태훈의 팔을 스쳤고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훈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밀쳐냈다. 민재는 즉시 태훈을 덮쳤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태훈은 강했지만 민재는 그의 팔을 꺾으며 소리쳤다. 항복해 태훈 특수대 팀원들이 태훈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오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렌치가 쥐어져 있었다. 민재 형 미안해. 지훈은 노트북을 향해 렌치를 휘둘렀다. 민재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지훈 너 뭐 하는 거야?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형, 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는 노트북을 부수려 했지만 동현이 그를 막았다. 지훈 형 멈춰. 민재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지훈은 그의 믿음직한 동료였다. 함께 웃고 함께 축제를 즐기던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배신자가 서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왜? 지훈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형 태훈이 나를 협박했어. 가족비 때문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태훈이 갑자기 민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수갑을 풀고 숨겨둔 칼을 꺼냈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쳤다. 피가 비옷을 적셨다. 하늘이는 즉시 태훈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의 이빨이 태훈의 다리를 물었고 태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태훈은 하늘이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하늘이는 신음하며 바닥으로 굴렀다. 민재는 하늘이를 향해 달려갔다. 하늘아, 그는 하늘이를 안으며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하늘이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다. 팀 태훈 제압해 특수대 팀원들은 태훈을 완전히 제압하며 다시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하늘이의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그는 정수빈이 준 손수건으로 하늘이의 옆구리를 감쌌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아, 너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태훈이 외국 기업을 위해 데이터를 훔쳤어요. 공항 시스템을 조작해서 시장을 장악하려 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재는 하늘이를 안으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하늘이의 따뜻한 천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동현을 쳐다보며 말했다. 동현아, 데이터 확보했어. 동현은 노트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 다행히 노트북은 멀쩡해요. 데이터 전송은 멈췄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호 중령이 창고로 들어왔다. 그의 비옷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재 잘했다. 태훈과 지훈을 본부로 이송한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쓰다듬었다. 중령님, 하늘이가 해냈습니다. 최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다. 민재는 하늘이를 안고 창고를 나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의 가슴은 가벼워졌다. 그는 하늘이의 귀에 속삭였다. 하늘아, 고마워.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러나 동현이 갑자기 소리쳤다. 민재 형, 이거 봐요. 노트북에서 마지막 암호화 파일을 찾았어요. 태훈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수공항의 황금빛 노을 아래 하늘이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작은 동상 곁에 당당히 서 있었다. 마치 영원히 하늘을 지키는 병사처럼. 박민재는 고흥 창고에서 발견된 마지막 암호화 파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김태훈이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동현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였다. 여수공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하늘이는 그의 곁에서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하늘아, 우린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이 그의 직감을 다시 일깨웠다. 진실은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 숨어 있을까? 7월 18일 오후 여수공항은 바다 축제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항 광장은 축제의 환호로 가득했다. 노을빛이 공항 유리창을 물들이며 따뜻한 황금빛을 뿌렸다. 공기 중에는 바닷바람과 함께 호떡 굽는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직원들은 축제 기념 티셔츠에 물고기 로고를 달고 있었고 광장에는 여수 밤바다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졌다. 공항 입구에는 새로 세워진 작은 동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동상에는 하늘을 지키는 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광장 한쪽에 서서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상처가 회복되어 다시 단단한 모습으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털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손에 쥐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며칠의 격동을 떠올렸다. 태훈의 음모, 지훈의 배신, 그리고 하늘이의 용기.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하늘이의 따뜻한 천은 그에게 현실을 상기시켰다. 하늘아, 너 덕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광장에서는 최영호 중령이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제복은 단정했고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여수공항을 지킨 영웅을 기립니다. 박민재 경찰관과 그의 동료 하늘이입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는 그의 곁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최중령은 말을 이어갔다. 하늘이는 우리의 눈이자 귀였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군중 속에서 정수빈을 보았다. 수빈은 어머니와 함께 광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은빛 팔찌를 찬 손으로 수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빈은 민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의 레이더 데이터가 사건을 푸는 첫 단서였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강미숙 할머니도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수 만든 팥떡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미숙 할머니는 민재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손수건은 주름진 손에 쥐어져 있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그 기술자 이야기 덕분에 우린 태운을 잡았어요. 미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광장을 둘러보았다. 이동현이 군중 속에서 헤드폰을 만지며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동현의 백업 파일 발견은 사건의 전환점이었다. 민재는 동현에게 다가가 말했다. 동현아, 내 꿈 꼭 이루길 바래.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 하늘이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오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지훈의 배신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훈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형, 미안해.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민재는 지훈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정수빈의 손수건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진심은 돌아온다. 민재는 하늘이를 데리고 공항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호떡 하나를 사서 수빈과 나누어 먹었다. 호떡의 달콤한 맛은 그의 긴장을 녹여주었다. 수빈은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오늘 하늘이 동상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빈아, 네가 준 데이터가 전부 시작이었어.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가 우리를 이끌었지. 민재는 식당을 나와 공항 뒷마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는 하늘이의 목줄을 풀고 잔디밭에 앉았다. 하늘이는 그의 곁에 누워 숨을 고르게 쉬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오빠의 사고, 공항의 안전, 그리고 하늘이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늘아, 너는 내 눈이자 심장이야. 그 순간 최영호 중령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민재, 서울에서 KIM 훈련소로 가라는 제안이 왔다. 네가 적임자야.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령님, 저는 여수에 남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답다. 민재, 그는 하늘이를 보며 덧붙였다. 하늘이도 내 선택을 좋아할 거야. 민재는 하늘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돌아왔다. 그는 광장에서 열리는 축제 폐막식을 바라보았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고 군중은 환호했다. 민재는 하늘이의 목줄을 손에 쥐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늘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하늘이는 늘 진실을 찾는다. 민재는 하늘이를 데리고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다. 공항 복도는 조용해졌고 축제의 소음은 멀어졌다. 그는 하늘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하늘이는 그의 곁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걸었다. 그의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코가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 도착한 승객을 향했다. 그의 눈빛은 첫날 태운을 발견했을 때처럼 빛났다. 하늘이와 민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계속된다. 우리 모두는 때로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하늘이처럼 단호한 코와 민재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공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당신은 어떤 진실을 지킬 것인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진실은 언제나 충성심 속에서 빛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수공항의 하늘이처럼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 떠나 봅시다.